실패하면서 제일 느낀 게 처음엔 되게 좋은 대표가 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다들 이렇게 와준 것도 고맙고 대체 여기 왜 와줬을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함부로 해요. 너무 고맙고 항상 더 기회 주고 이랬는데 5년 동안 이제 다 망하니까 그분들 전부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질 않더라고요. 이거를 실패한 경험은 누가 들여다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게 된 거구나. 아, 성공하지 않으면 결국은 팀원들에겐 너무 안 좋은 경험이구나. 그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고 했어도 아프지만 인정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토스를 시작할 때부터는 정말로 피해야 할 것은 실패이니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필요한 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겠다. 그런 조그만 상처들이 어쩔 수 없이 있어야만 기업은 필요한 얘기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이 와 계시는 이 책방의 대표 최이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으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네, 책 읽고 단숨에 읽고 제가 실은 지금 좀 흥분 상태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났는데 오히려 궁금해진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다 쳐가면서 접어가면서 읽었고 그리고 분명히 330페이지에 걸쳐서 지금의 토스가 있기까지를 다 쓰셨는데 근데 읽고 났는데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저도 여쭤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질문도 받고 유튜브 라이브로도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제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그래도 인사해 주세요. 우리 이승건님.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팀 리더 이승건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스에서 콘텐츠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정경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어느 기업의 성공 사례 같은 거는 그동안에도 많이 봤어요.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뭐 아마존 얘기, 애플 얘기. 근데 그게 성공한 기업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얘기가 되니까 읽으면서 자꾸 우리 회사는, 나는, 우리 팀은 이렇게 뭐랄까, 접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구성, 그러니까 읽으신 분들 아실 건데 책을 굉장히 잘 쓰셨어요. 구성도 잘하셨고. 도대체 뭐 하시던 분이에요? 저 토스에는 언제 어떻게 합류하시게 됐어요? 네, 저는 2020년 2월에 토스에 합류를 해서 온 지 이제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놀라워요. 네, 그 전에는 일간지에서 기자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경제부에 있었는데 사실 제가 토스를 담당하거나 이렇게 핀테크 이런 게 담당은 아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다른 기자들이 이제 승건님 만나러 가는데 한 명이 펑크답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럼 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승건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네. 엄청 이렇게 진짜 거대하신 분이 키가 크시고 하니까 딱 오셨는데 그때도 그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거 되게 특이한 회사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회사는 되게 역사가 길고 되게 전통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좀 다르잖아요. 이게 일하는 방식이 좀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토스 홈페이지. 그래서 근데 거기 또 이렇게 제가 지원할 만한 포지션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서 오게 됐죠. 2년인 것 같아요. 보통 저도 그 직장 생활을 한 30년쯤 했는데 그 한 7년 차, 8년 차 요때가 뭘 좀 이제 알기도 하고 근데 아쉬운 점,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느껴질 때고 그래서 또 바깥 세상에 대한 그 궁금함 같은 것도 많이 있을 때고 그때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딱 그때쯤이었어요. 7년 반 정도 일하고. 그래서 승건님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입사하실 했어요. 때. 뭘 물어보던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전 회사에서 일하면서 문화적으로 갈등했던 순간들이나 뭐 이런 거 그때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이런 네. 거를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성선설을 믿냐 성악설을 믿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그 제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이 질문인데 네. 네 그때 좀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뭘 보고 라이플슨이라고 느끼셨어요? 우리 토스 사람이다. 같이 일하면 좋겠다를 뭘 보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직무 인터뷰보다는 이제 컬처 인터뷰를 보는데 이제 토스가 지향하는 이제 개인의 상은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뭔가를 달성하고 싶다.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그런 동기부여를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데서 성과와 성취를 내는 데서 너무 행복을 느끼는 기업이나 직장인에서의 삶에 대한 냉소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난 일할 때 너무 재밌어 라고 하는 걸 아직 순수하게 네. 믿고 있는 자 네. 그리고 법 없이도 사는 도덕성 그리고 네. 이제 뭐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어떤 역량의 성장 혹은 그걸 뒷받침하는 그 용기 심리적인 그릿이라고 하죠. 위축되는 환경에서도 그걸 떨치고 일어나는 힘 이런 것들의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게 아닌 것 같지만 다 드러나잖아요. 한 시간 대화를 해보면 결국 그 궤적들이 모순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그렇게 몰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되게 공통된 특징들이 많이 또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자신이 자신의 한계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던 경험 그리고 뭐 전부는 아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굉장히 몰입을 해서 굉장히 몰입한 사람들이 겪는 뭐 공통된 특징들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뭐 꼭 번아웃은 아니어도 번아웃에 가까운 경험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깨달음도 있었다든지 삶에 되게 보통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많은 관계들을 배제하면서까지 뭔가 프로젝트에 집중해본 경험 뭐 이런 네. 것들을 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늘 그러진 않아도 뭔가 몰입해서 멋있는 걸 만들고 싶은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일할 때 행복해. 일해서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토스 오세요. 그런 분들이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나이에도 막 흥분이 됐던 게 뭐냐면 사실 요새 그 뭐 파이어족 그래서 일찍 그 돈 벌어서 난 빨리 은퇴하겠어. 근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가성비를 따지면서 그렇게 일하면 뭐 누가 알아주니? 월급 더 주니? 너만 손해야.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럼 없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좀 전에 승건님도 얘기를 했다시피 평소에는 참 듣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 꼭 박물관에 가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얘기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나서도 저 스스로에게 참 되게 이상하다. 이거 330페이지에 걸쳐서 내가 토스가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토스가 됐구나를 다 읽고 알았는데 여전히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이게 가능했지라는 거는 뭐 혼자서 혹은 둘이서 5이서 시작했던 스타트업이 8조 얼마가 넘는 유니콘이 되어서가 아니고 어떤 일을 겪을 때 실패할 때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런 반응을 보이지? 분명히 책은 굉장히 솔직하게 쓴 것 같아서 뭘 많이 미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가 오히려 읽고 나니까 더 많이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어느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없는 직업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탐험가랍니다. 그러니까 탐험가라는 사람들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길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일 자체가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책에는 탐험이라는 얘기를 거의 안 쓰신 것 같지만 읽고 난 저의 소감은 이분들이야말로 탐험가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일을 놓고 도대체 일을 내가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야 돼.
주 5일은 그냥 그렇게 주어진 일 하고 내 인생은 주말에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그러면서도 왠지 마음이 좀 찜찜한 것 같고 그런 젊은 분들께 토스의 성공 이런 거 이전에 내 인생에서 일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어떤 태도로 대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서 가실 적에 그 영감을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거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요, 책에도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 토스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토스가 그렇게 단편적인 지식 정보 말고 토스가 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알면 좋겠어. 그게 이제 책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아는 것이 토스에게 왜 중요합니까?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업의 본질과도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몰입하고자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와 허무감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생의 의지를 모두 담아서 이 세상에 뭐라도 남겨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봤자 뭐 10년 뒤에 다 잊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나이가 41살인데 뭐 적당히 몇십 년 뒤에 죽겠죠. 근데 그 뒤에 10년 지나도 제 이름을 기억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죠. 그게 너무 슬프죠. 기억되고 싶고 뭔가 여기에 문명의 주춧돌에 내가 이렇게 뭐라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놈의 공인인증서 좀 그만 좀 쓰자 제발. 네. 이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우리가 기업으로서 이렇게 일할 거야? 대한민국 기업 역사가 이제 70년, 100년이 돼가는데 OECD 자살률 1위에 뭐 말도 안 되는 불명예가 몇 년째 있는데 저희는 기업이 일하는 방식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변화를 만드는 게 저희의 생애 의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돈을 벌려고 하는 조직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2,000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 제가 에필로그에 썼는데 이제 앞으로 올 수백만 명의 혁신가들과 기업가들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책임감으로 이제 이 뒤에 올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다르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기업의 얘기를 하면서 생애의지라는 얘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저는 토스라는 기업의 입장에서라기보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근데 바깥에서 이제 기사가 그때 많이 나올 때였는데, 사실 되게 단편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기사는 이제 현재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에 맥락을 다 설명하기에는 지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맥락을 더 설명해주면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네요. 이게 거의 시간순입니까? 네, 대체로 그렇죠. 시간순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읽으면서도 기획이며 그러니까 필력이 대단하시고요. 이게 참 영리했다고 생각을 한 것은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보여요. 실명으로. 거기서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스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기업, 조직을 넘어서 사실 저도 저는 디지털하고 되게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디지털 시대에 이런 책방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일찌감치 제가 토스 앱을 깔았어요. 그놈의 공인인증서 보내는 사랑합니다, 게, 고객님. 예, 너무 귀찮고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이래서 한번 깔았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역적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나는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야 편하다 좋다 이거 써야지 였지 그 뒤에 누군가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좌절을 하고 방황을 하고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편리한 서비스를 또 압도적인 경험을 하기까지 이 조직이라고 하는 추상성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밤낮 없이 자기 인생을 불태우고 있다라는 거를
읽으니까 그게 감동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을 하셨어요? 사람들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싶다.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이전에 경력에 비추어 보기에도 그렇고 늘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 이야기 듣는 걸게 업이었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들이 재미있다고 말하는 어떤 이야기는 반드시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되게 넘어지고 다치고 좌절하지만 결국에는 성공해내는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이게 통속적이라고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감동을 받는 맞아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걸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거를 좀 모아보면 좋겠다 싶었고 너무 다행히도 그 실명으로 인터뷰하는 거에 누구도 네. 이렇게 싫다고 하지 않으시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네. 덕분에 좀 책이 솔직하고 좀 과감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책 제목도 유난한 이제 도전인데요. 유난히 실패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실패로부터 이제 토스 얘기를 풀어가는데 8번씩 실패를 해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던데 중요한 건 실패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시니까 이승건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제 승건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분들 인터뷰를 할 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승건님을 다 다르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뭐 누구는 자기가 가장 힘든 순간에 위로가 제일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막 자기를 너무 쪼아서 너무 도망가고 싶었다. 대화 그만하고 도망가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다정하고 너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하기도 하고 저는 그 모든 거의 총합이 승건님을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제일 좋다고 이 회사가 실패하는데도 계속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는 승건님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노력해서 계속 그걸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그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틀렸을 때 그걸 빨리 인정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승건님을 그거는 인터뷰 하신 분들의 얘기를 종합한 결과예요? 아니면 한 3년 동안 네, 우리 저 경화님이 겪어보신 네, 소감이세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네, 음. 네. 어떤 분이십니까? 네. 제가 실패를 많이 해서 실패를 어떻게 해야 안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했을 때, 저의 훌륭한 언변과 독단적인 판단을 줄이는 게 성공에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예전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메멘토 모리라는 말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당신도 언젠간 죽는다. 그러니까 황제로서의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것처럼 나의 독단과 독선이 성공을 막고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크면서 별로 실패한 적도 많이 없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곧잘 했고요. 그러다 죄송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너무 말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바보 같은 아이디어도 팀원들로 하여금 흥분되게 만드니까 잘못된 아이디어를 자꾸 몇 년을 투자하게 만들었었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주제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평 조직에 대한 욕심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저의 너무나 많은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어야 성공한다라는. 근데 이제 그 스위트스팟을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팀원들이 다 독립적으로 하는데 또 제가 잘할 땐 또 잘해요. 똑똑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때는 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좋은 답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실패하면서 제일 느낀 게 처음엔 되게 좋은 대표가 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다들 이렇게 와준 것도 고맙고 대체 여기 왜 와줬을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함부로 해요. 너무 고맙고 항상 더 기회 주고 이랬는데
5년 동안 이제 다 망하니까 그 팀원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4번 바뀌었거든요. 그분들 전부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지나고 나서 실패가 되니까 결국엔 이게 안 좋은 경험이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당신과 일했던 거는 나는 평생 잊고 싶어. 실패한 경험은 누가 들여다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그럼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게 된 거구나. 그래서 성공하지 않으면 결국은 팀원들에겐 너무 안 좋은 경험이구나. 그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고 했어도. 그래서 아프지만 인정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토스를 시작할 때부터는 정말로 피해야 할 것은 실패이니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너무 harsh할 수 있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필요한 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겠다. 그래야 그런 조그마한 상처들이 어쩔 수 없이 있어야만 기업은 필요한 얘기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나의 독선을 방지할 때 클 것 같다. 그 다음에 아프지만 필요한 얘기를 할 때 개인도 기업도 크는구나. 그냥 아름다웠기만 한 건 없는 거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토스 시작한 초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날카로운 얘기일 수도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겐 너무 힘들었겠지만 그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00명이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사실 구축된 거라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봐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됐어요? 처음부터 금융 플랫폼, 핀테크 절대 이건 아니었잖아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죠? 네. 네. 선배 병원에 놀러 갔는데 선배님께서 이제 스마트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폰을 정확히는. 근데 봤는데 뭐 처음 아이폰을 만났을 때 모두가 그랬다시피 이제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죠. 너무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했고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치과 의사였지만 이게 온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정치학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이게 민주주의의 변화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앱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냥 이 흐름에 끼고 싶어. 여기 좀 가까이 있게 지내고 싶다. 이 앱의 생태계에. 그래서 앱을 하나만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개원해도 돼. 라는 생각이었고, 뭐 그 길의 끝에 결국은 뭔가 거대한 변화를 만드는데 나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없었지는 않았으나, 처음엔 그냥 외주로 앱을 하나 개발하는 거에서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참 궁금한 대목인데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이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게 사과나무 아래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뭐지? 해서 이제 법칙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사과나무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나?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왜 뉴턴만이?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아이폰이 나왔을 때 신기해하면서 재밌다. 그래서 그걸로 문자 뭐 이렇게 많이들 했는데 이게 앞으로 세상을 바꿔놓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게 됩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바꿀 줄 몰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심리는 이러한 미래의 경로를 탈출하고 싶은 심리였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롭고 크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본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 끼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을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그 마인드 속에서 그것이 되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역시 스티브 잡스는 여러 면에서도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제 인생을 바꾸셨죠. 그러니까요. 기뻐하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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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회사명이 비바 리퍼블릭이잖아요. 그것도 참 독특해요. 그죠? 공화국 만세. 얘기해 주실래요? 무슨 뜻인지? 지금의 조직 문화하고도 그게 다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네. 공화국 만세라는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게 프랑스 혁명 때 시민들이 외쳤던 구호인데 거기에서 이제 승건님이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혁명적인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의미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실상은 제가 그때 이제 요새는 이제 다시 줄어들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3인적 공화주의라는 말이 되게 유행하고 있었고요. 필립 페티트나 모리치오 비롤리 이런 일련의 학자들이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거에 저도 함몰돼 있었는데 그때 읽던 책이
공화주의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회사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외주로 앱 하나 만들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읽던 책 제목을 그냥 넣었는데, 근데 사실 절묘했다고 느낀 게 지금 현재 토스 문화의 되게 많은 부분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스토아 철학이나 인간관이나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스토아 철학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결정 구조나 정치 체계도 초기 공화국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베껴왔습니다. 네. 뭐 집정관, 콘술의 개념이라든지 뭐 의회나 이런 것들의 권력의 분립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실상 공화국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공화국 하면은 오해하시는 게 약간 막 북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무 관련 없고요. 그냥 원래 그 정치 사상으로서의 초기 공화주의의 모습을 되게 담고 싶었죠. 근데 중요한 건 책에 아주 그 자율성을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쓰고 계세요. 그리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은 실무자가 결정의 권한도 갖는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행간에 전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셨군요. 네, 읽었는데요. 책임지는 개인이에요. 책임지는 각자가. 내가 자율적으로 누구의 명령을 받지 않고 내 책임하에 일을 하려면 책임, 그리고 그에 앞서서 역량 있는 개인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맞아. 우리 회사는 이르지 않아서 구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은 그보다 먼저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역량 있는 개인들은 어떻게 알아보세요?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역량이 있다라는 게 뭐 경력직이다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역량이 있다라는 건 결국은 지금 절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스킬셋과 역량을 갖고 있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해결해야 되는 새로운 종류의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맞이했을 때 보통 능력이 부족하죠, 누구나. 근데 그러한 좌절, 네. 패배감, 자기 연민을 극복하고 그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도 새로운 학습과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구축해 나와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의 성장을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혼자서 성장할 수 어떻게 보면 이제 있느냐. 자기주도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사실은 지적 능력을 말한다기보다는 심리적인 네. 용기가 되게 필요한 일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떨쳐야 되지만 그 지금 현재 회사에 와서 돈도 받고 있는데 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상황, 되게 효능감도 떨어지고 힘들거든요. 그거를 극복하는 용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역량 되면은 역량 성장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또 뭐 겸손하지 않아도 성장은 없습니다. 네. 이제 억울하다. 근데 왜 내가 이런 블레임을 받아야 되지? 이러면은 이제 성장도 멈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질문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컬처 인터뷰 질문지라고 거의 20페이지에 가까운 게 있는데 네. 인터뷰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다 숙지를 해서 네. 거의 한 3-4개월에 걸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컬처 인터뷰를 볼 수 있는 인구가 사내에 저희가 한 30명, 40명 정도 뿐인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 그게 그 검증이 가능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자율적인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큰 조직하고 대비가 되니까 특히 이 MZ 세대들한테 굉장히 그 멋지다, 지지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인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 중에 뭐라 그랬냐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된. 근데 요즘에요, 기업들이 어떤 교육을, 사내 교육을 하느냐 하면 동기부여 교육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고 싶게 만들까? 저희는 돼 있는 사람만 뽑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어땠어? 무서운 얘기고요. 굉장히 많은 그 찬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출발선이 참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직원들을 뽑아놓고도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일을 잘하고 싶게 할까? 라고 거기에 교육자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여기는 이미 그건 다 끝난 거죠. 막 잘하고 싶어갖고 몸이 막 이렇게 흥분돼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때부터 냅다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게임을 하고 계시구나. 엄청난 통찰력이십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책방은 이제
뭐 오늘 같은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실은 기업들하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많은 공통된 고민이 그 지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만두려는 직원들을 그만두지 않고 앉힐까, 주저앉힐까.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 낭비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책이 저한테 와닿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토스라는 기업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성장하는 모습이 저는 참 보기 좋았고 인상적이고 부러웠어요. 그거하고 연결되는 대목인데 김민표님, 이분이 이제 리더가 됐는데 아직 충분히 그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않은 리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고민이 깊었는데 구성원들 앞에 모여서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기억하시죠, 이제?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의 평생은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싸워온 시간이었어요. 스스로에 대한 기대값과 실제로 도달한 수준 사이의 갭이 컸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평생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 이제 얘가 매출 나와요. 그러면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갭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반복적인 실패와 성공을 거쳐왔어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저는 동료들과 신뢰를 잘 쌓고 싶었고 토스 페이먼트의 멋진 비전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어요. 지금은 토스 페이먼트 리더로서 저 자신에게 30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중요한 거, 그걸 받아들이되 희망은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게 바로 저고 이번에도 곡선을 그리면서 갭을 줄여나갈 겁니다. 이 뒤에 어떻게 될게요? 그쵸. 네. 멋있죠. 저는 여기에 아주 많은 분들이 등장하고 한 분 한 분이 다 감동적이지만 특히 이 대목이 토스가 걸어온 길하고도 많이 겹쳤고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내일 회사 일 구분하지 않고 내일 동료의 일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일에 몰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다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또 여러분들도 던졌고 그걸 통해서 확인한 것 한 가지가 우리가 다 요즘에 행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행복하고 싶어. 궁극적으로 왜 사니? 행복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일을 빼놓고 행복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저도 인생에서 일이 중요한 사람인데 꼭 뭐 일에 뭐 이렇게 미쳐서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 할 수 있는 거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게 일밖에 없어요, 사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하루에 8시간씩 드실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매일같이 8시간, 9시간 꾸준히 일주일에 5, 6일씩을 할 수 있는 게 일밖에 없대요. 근데 그 일을 빼놓고 그 일에서의 재미, 성취 이런 걸 빼놓고 행복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잘하고 성취하고 성장하고 그러는 길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그죠? 그런 얘기를 오늘 저는 나누고 싶었는데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이 됐을까요? 네, 그럼 박수 한번 크게 쳐볼까요? 정말로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함께 해주신 우리 승건님 그리고 경화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귀한 북토크를 저희 책방에서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분 그리고 북스톤 출판사에서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자.